경찰이 한 명, 두 명이 온 게 아니라 고시원에 들이닥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다, 얘가 쓰러졌다. 4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어요. 3년 정도를 원금회수 기간으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 대표님, 오늘 고시원 창업하고 싶다는 게스트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 게스트 한번 불러볼까요? 와, 누구예요? 게스트님, 일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이더비스요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시원 창업대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고시원 창업하려고 하는데 네. 부동산을 먼저 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서 정보를 먼저 찾아보는 게 먼저일까요? 사실 그 두 가지는 우선순위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고시원 창업을 기획을 했으면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노원구에 살고 있는 부동산으로 먼저 갈 것 같아요. 거기 부동산에 가시면은 고시원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일반 부동산 가지고는 고시원 매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이미 고시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정해져 있어요. 전문 고시원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시면 그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노원구에 아니면 강남에 아니면 홍대 쪽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있어서 소개가 바로 가능한데, 만약에 저는 개인 부동산이고 그리고 PD님께서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제가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고시원을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컨택을 해야겠죠. 그 과정들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노하우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표님, 일반 부동산 말고 고시원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고시원은 고시원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동산에서는 이미 많은 고시원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중개업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중개사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매물들을 제가 지금 창업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개사랑 이제 관계를 가지려면은 여러 군데 컨택을 해서, 그리고 그 분들과 만나서 이 사람과 나랑 맞겠다, 이 사람과 나랑 맞아서 오랫동안 물건을 이제 받고 그리고 임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10개를 봤더니 20개를 봤더니 100개를 봤더니 그 중에서 이 정도의 물건은 내가 이 기준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 기준 안에서 그 이상 넘는 거를 내가 요거보다 이게 더 좋은 물건 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이제 잡을 때 훨씬 수월해지죠. 이해하셨을까요? 여러분, 좋은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좋은 중개업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시원을 창업할 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매물을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구축인데 제가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는 물건이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고시원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아주 오래된 낡은 고시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이 맞을까라고 선택을 할 때에는 정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지? 해서 선택을 처음에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장을 볼 때 뭐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산 안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건데, 그 중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은 좀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개수를 조금 줄이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예산안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고시원을 할 때 20대, 30대, 40대 타겟을 선정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컨트롤하기에 20대에서 30대는 저희도 훨씬 더 좀 컨트롤하기 훨씬 편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친구들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규정 같은 부분들에 저희가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면 뭔가 본인의 생각들이 많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시원의 규정이나 뭐 아니면 규칙들을 관련해서 못 지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나이대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성별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확한 타겟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이제 마케팅에 힘을 써서 입실자들이 좀 대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고시원은 쾌적함과 그리고 안정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 고시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쾌적함인 거죠.
고시원을 제가 창업하려고 하는데 4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었을 그런 3년, 4년, 5년 전에는 사실 2년 정도면은 권리금 회수가 됐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권리금이 많이 오르고 수익이 훨씬 뛰어나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년 정도를 원금 회수 기간으로 보고 있는 편이에요. 원금 회수는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의 사업이 지속 가능하느냐, 그리고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원장님들, 청소를 도와줄 분들, 그 외에 내가 대신해야 될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지방에서도 뭐 서울권,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까지 할 수 있죠. 고시원을 창업하려면 네. 1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2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3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창업 금액이 얼마일까요? 사실 한 작년 정도만 해도 최대 4억 정도까지는 있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천차만별인 사례들이 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권리로 고시원을 잡아서 지금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제 만실을 채우는 그런 원장님도 있으세요. 심지어 이분은 지방에 사세요. 지방에서 그 고시원을 세팅하고 만실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하셔서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높은 금액대 4억 정도까지 뭐 강남에 고시원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신설 고시원을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특별한 케이스, 무권리일 때는 최소 비용 1억으로도 가능한 거고 보통은 2억에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대표님, 자영업 하면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시원도 악성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민원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 조현병도 있었고 아주 까다로운 엄마와 동반해서 이제 고시원을 컨펌하는 그 거의 감사 수준의 그렇게 이제 입시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학원 갔다가 늦게 자면은 주말이 다음 날이면은 조금 이제 길게 잠을 자고 싶잖아요. 또 감기 걸리면은 전화기를 꺼놓고 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너무 먼 곳에 아이를 두었으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셨어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 막 소방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10명이 오신 거예요. 고시원에 들이닥친 거예요. 저한테는 거의 들이닥친 수준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경찰이 1명, 2명이 온 게 아니라 막 4명, 소방서에도 4명, 막 들 것 들고 막 이렇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얘가 쓰러졌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피곤해서 무음으로 해놓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학생이.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고시원 투자를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제 친여동생이 고시원을 해보겠다고 해서 강의를 오픈한 게 첫 번째 저희 강의였어요. 지금 그 여동생은 고시원을 지금 한 3개, 4개 정도의 그 경험으로 이제 엑시트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운영을 3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가족분들한테도 고시원 투자를 추천한다. 이 말씀 맞을까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시원은 직장 다니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시원 총무님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실 청소는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개수에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던가 아니면은 외주라던가 이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해주면 되세요. 그러면 고시원에 총무님이 상주하는 곳이랑 비상주하는 곳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신경을 너무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총무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어디가 하수구가 막혔는지,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지,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컨펌하고 점검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가 잘 돼야 더 많이 들어오고 문의도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주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던 PD님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많은 내용 참고해서 그 다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